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철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을 지역 기반을 둔 보건복지위원 미래통합당 김태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세 상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면마스크 예방단 해단식에서 보듯이 이러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재난 극복을 위해서 노원 구민을 위한 경제지원 종합대책도 이번에 세워졌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대상 등에 있어서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 구민을 위한 현재 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보게 되면 고용유지 휴업 피해 지원 부분과 운영자금 융자 보정 지원 부분, 그리고 세제 지원 부분,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번에 금액이 4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에서부터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 또 12회에서는 12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별 14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6월 1일 날 현재 17,008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약 금액이 280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영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 금액도 많고 혜택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12에서 이거는 지원 내용이 100만 원씩 월 50만 원 2개월 걸쳐서 했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는 212건에 1억 2,800만 원이 현재 지원됐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그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현황을 좀 보자고 하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4월에서부터 5월까지 쭉 되는데 5월에서 세 번째 주에서 신청 건수가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00만 건이죠. 그리고 또 12 중에 하나는 특고와 지금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서 현재 5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12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입니다. 프리랜서 종사자고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이거는 지원 자격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82건이 접수가 되었었어요. 이게 82건이 접수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이게 조사가 됐거든요. 조사가 됐는데 우리는 장소만 제공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랜서 쪽에 있어서는 특히 오늘 제가 지금 예술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쪽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도 지금 현황이 되는지 해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자고 자료를 좀 달래고 하니까 그 자료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 자료는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가져갔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이 자료를 가져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미처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인데 네, 그 자료들은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측정할 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왜 서울시에서는 모두가 가져갔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다 가져갔다고 자료를 또다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다시 받아내겠습니다. 저희.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구비입니다. 구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구비에서 우리가 나간 것 중에 다중이용업소 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알고 네, 계시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 부분하고 헬스장이라든지 뭐 이런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중에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은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그 다른 데는 65%가 지금 되고 있어요.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유흥시설에 대해서 그 우리가 노원구가 집합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건 뭐 서울시에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노원구가 좀 적절히 대응만 하면은 좀 이러한 부분을 비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걸 이야기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집합금지 명령 내리듯이 예. 구 차원에서 구청장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구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건 구에서 제가 지금까지 집합명령을 그렇게 내린 한 적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주로 서울시 지침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원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집합명령 금지 조치 아니라 금고 정도를 하면서라도 우리 일선에 좀 나가서 저렇게 좀 이야기하면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권고 정도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굳이 구가 독자적으로 안 해도 워낙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노원구 모든 시설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노원구만 뭘 따로 하게 할 만한 필요성은 못 이거 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흥주점인데요. 유흥주점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그 호박 관광도 있고 고구려 얼음도 요 근처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1개의 공급업소 중에서 휴업소는 7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데 각 구마다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우리가 좀 더 공고를 해서라도 좀 비율을 좀 앞으로는 좀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히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100만 원씩 좀 지원하기로 한 거는요. 25개 구청장들이 다 뭐 모였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때 노래방에서 막 확진자 나오고 그럴 때 노래방에 그렇게 공고를 해도 당장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돼서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구 차원에서 조금 지원금을 줄 테니 문을 닫아라. 그래서 그 문 닫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지원금을 좀 주자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하게 되면 100만 원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런 어떤 클럽에서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러더라도 예. 그냥 안 준 거보다는 저렇게라도 해서 아무래도 좀 그 휴업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좀 고육지책이라 할까요? 저런 업소에서는 하루를 쉬게 되면 그 매상이 엄청나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적절히 어떻게 그래도 7개 우리가 업소가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7개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구에서 지급된 부분이 강사 이 학원 쪽입니다. 노원구는 은사리 은행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41건이 되어 있었는데 총계가 학원하고 교습소입니다. 그래서 교습소 부분이 49%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타구를 보면은 우리가 인근에 도봉구가 있고 서초구, 양천구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학원 밀집가입니다. 거기에서 38, 28 우리가 이 31%를 보고 있으니까 거의 뭐 우리가 중간 정도는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저도 뭐 많은 민원도 좀 받고 했는데 그 학원들의 특성상 뭐라 할까요?
2월, 3월 정도의 등록이 1년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100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요청은 많이 안 받았습니까? 요청은 받았는데요. 그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노래방이나 이런 것도 소급 적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동북 4구 구청장들,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가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예산의 상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소급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다. 네, 안 하겠다고 결정을 네 개 우리가 구청장 네 개구가 그러면 그렇게 네. 결정을 한 거네요. 예. 근데 타구에 보면 소급 적용을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럼 2월달 그 구청장 부분에. 판단이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뭐 지금 학원 쪽에서는. 근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예. 저희 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예산 그래서 저희는 부분에서 4개 구청 정도는 아무래도 뭘 하다 보니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요. 제일 서로 간에 비교하고 뭐 어디는 했다 이게 동북 4구더라고요. 도봉구에서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예를 들면 강북구에서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이 저희 원래 4개가 구청 모임이 있기도 하고 또 생활권이 비슷해서 일단 뭐 25개 구청을 다 맞출 수는 없고요. 그리고 25개 구청장들도 제각각 각 구마다 코로나 때 했던 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예술인들한테 주는 데는 우리 노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또 예를 들면 다른 구에 있는 예술인들은 굉장히 그 구의 구청장한테 서운할 수밖에 없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구마다 다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학원 부분을 섭섭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4개 구청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산이 좀 양해를 좀 예산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피면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 예술인 부분인데요. 그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을 정할 때 하나의 소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 건강보험료가. 그렇지만 이제 국세청 뭐 금융정보라든지 13개, 15개 이거는 많은 정보들이 취합해서 있는 데가 한국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이 중위소득 100%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예술인 활동 증명서는 어디서 떼느냐 보니까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더라고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최소 한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접수가 폭주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자기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얼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예술인 이게 현재 예술인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인된 재단인데 근데 그동안 예술인들이 굳이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이런 지원 제도도 없었고 굳이 내가 예술인 증명을 안 하더라도 근데 생활 예술인들과 전문 예술인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생활 예술인들은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취미로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등록된 분들은 정말 직업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노원구가 현재 한 1,1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1,180명 중에서도 생활 형편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지원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중위소득 100%에 맞췄냐면 예산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 150%도 맞출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한 2억이나 3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100명 정도 분들한테 지원금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한 거지 특별하게 120%는 자격이 안 줘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예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은 보통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50만 원 쪽입니다. 다른 쪽은. 그런데 우리는 현재 1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술인 방금 그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술의 전문 예술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뭐냐면은 자기 생업을 어떤 일을 가지고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를 해보면은 그 프리랜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프리랜서라는 것은 뭐 레슨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은닉 소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갖다가 이런 예술인들한테 이 적용한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들의 뭐랄까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좀 예술인이라 하는 말은 지금 보시면은 11개 예술 분야입니다. 도서, 뭐 출판이라든지 문학부에서부터 사진, 건축, 뭐 이런 부분에 연예, 방송까지, 미술, 음악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서, 출판, 만화, 게임이라는 것은 그 기록 매체를 어떤 말할까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랄까 예술가, 행위자와 관객이 같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예술가 이렇게 그분들이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같이 기록 매체를 중심으로 해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 전체가 우리가 이번에 100만 원씩 할 때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아까 전문적인 예술인만 가지고 이것이 그분들을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그 의문점이 좀 있죠. 예. 근데 이 이제 지원금 이야기는 우리 관내 예술 단체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협회라든가 연극협회 그렇게 해서 5월 20일경에 저희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했던 예술인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지금 전혀 뭐 공연이라든가 전시 행사가 다 취소돼서 실제로 전문 예술인들이 설 공간이 없고 그런 개런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구에서도 좀 여러 개 되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토가 시작됐는데 어떤 사람이 예술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이건 너무나 범위가 넓고 아까 말씀처럼 프리랜서도 많고 이걸 우리 구청의 행정력으로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그래도 공식 기관인 재단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에 소득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100% 이하인 분들을 드리면 한 1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예산 그리고 100만 원으로 한 것도 저는 뭐 부산이나 뭐 세종시 50만 원씩 했는데 저는 그게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부에서 준 긴급 재난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100만 원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가 들어갔다 했는데 네. 그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기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갖다가 충분히 한 후에 해야 되기 아니 때문에 그 신청 기간은 지금 보름 정도 시간을 드렸고요. 근데 그 보름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신청하면은 지금 한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복지재단에 가입이 안 돼 있던 분들이 이제 이 자금을 준다고 하니 지금 이제 부랴부랴 이제 등록하시는 예술인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 정도로 까다로운 거죠.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을 하려면 한 달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재단에 등록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지금 신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81명이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는 한 50명 예,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월 14일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끝나면 추가로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노원구의 전업예술인들 파악은 지금 확실히 돼 있습니까? 1189명 등록돼 돼 있습니다. 있고요. 그게 복지재단에 등록돼 아까 있습니다. 말씀대로 본업에 따로 종사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본업에 생활예술인들은 네, 굉장히 더 많죠.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파악하려면 생활의신들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이게 꼭 노원구에 살고 있다 뿐이지 그런 생활예술 활동을 꼭 노원구에서 한다는 아마 그런 이번에 뜻이 아니거든요. 신청한 분들이 생활예술인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 그 자격이 된다고 하면 예.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입이 돼야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 예술인 이번에 복지재단에 가입이 됐다는 거는 전문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보면 그죠? 어떤 실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과는 저희 노원구의 전문 예술인들이 한 1,200명 정도 계신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활동을 노원구에서 하는 분은 극히 일부일 거고요. 뭐 예. 어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거 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네트워킹해서 이분들의 문화적 역량을 모으는 것도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더는요. 현재 우리 구비로서 나가는 게 현금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가 좀 길게 좀 써놨지만 현금성 지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줄 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특히 우리가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을 제한한 이유가 바로 이 영세상인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지급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내에 소진해라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바로 현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니 근데 그 현금이 아니면 뭐 이러면 노원사랑 상품권, 뭐 제로페이 이런 걸로 드려야 되는데 예.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예술인들은 제로페이를 결제할 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품권이라든지 네. 그런 지역화폐, 지금 우리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 전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그 뒤에는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나 이게 한 70% 제로페이. 정도 전체 가입할 수 있는 그 업체가 한 15,000개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동안에 실제로 제로페이 가입은 됐었는데 실제로 그냥 가입만 됐지 운영을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 그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개 정도 업체가 제로페이를 다시금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제로페이나 노원사랑 상품권을 드려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금성으로 했고 실제로 그 국가에서 주는 현금 그것도 예. 그걸로 이제 소비가 굉장히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간담회에서 그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뭐 형식이 현금이겠죠. 없는 현금을 예, 이야기하셔서 예. 그런데 우리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뭐 제로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금 현금성 지원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제로페이에 가입했던 우리 노원구 여러 군데에서 잘 안 쓴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제가 그걸 좀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현금이 더 그분들한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원하기도 해서 물론 많지, 현금은 숫자가 많지 좋죠. 않기 때문에. 예, 현금은 좋지만 좀 앞으로는 현금성 지원 아까 그 지금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현금을 준다는 거는 너무 좀 뭐랄까 쉽게 쉽게 하는 어떤 행정이라 할까 이러한 부분을 보이는데 아니 근데 뭐 아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학원이라든가 예. 노래방이나 PC방도 다 현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서 주는 것만 해도 계속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네. 좀 강조를 하고 저희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점검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72% 정도 가입해서 제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면은 주로 노원사랑 상품권이나 예, 그래서 지역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바로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우리가 하고 현금을 주게 되면 이 현금을 제주도에 쓸지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프리랜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위소득 똑같은 100%입니다. 또 프리랜서가 사실상은 그 비율을 보니까 제가 이래 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치구별로 좀 달라요. 70에서 75% 정도 되던데,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프리랜서 부분에서는 한 82건이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중복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런 네. 중복 아직 지금 체크는 돈이 지금 지급이 안 됐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것도 부분에 반드시 좀 체크하겠습니다. 돼야 될 거고, 손실 부분, 교습소 부분도 음악 뭐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가 중복 지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좀 그렇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형 착한 건물주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미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비한 이유를 보면은 임대료 인하 총액의 30%가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느냐면은 건물 개보수 비용 등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득 공제는 해주고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내가 당장 뭐랄까 건물 개보수 할 일이 없을 때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구가 착한 건물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주가 어느 정도 임대료를 지금 임차인들한테 해주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저는 착한 건물주 운동은 그때 이제 우리 코로나 마스크 할 때도 결국은 건물주들의 선의에 기대는, 그러니까 그 결단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임대료를 낮추면 우리가 뭐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서울시가 뭘 해주겠다. 저는 이런 방식의 지원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그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뭐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뭐 노원구 차원에서 뭘 지원을 더해 줄 테니까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해라,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그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과 그 선의에 기대는 그런 운동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물주 지원 사업이, 착한 건물주 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라도 좀 그런 개보수 비용에 쓰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도록 좀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건 반대급부는 안 한다. 예, 예. 그건 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 예, 하는 사람도 좀 찝찝하고요. 예,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대응 백서를 앞으로 만들 건데 지침 쓰고 중요한 교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노원구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을 맞으면서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지원금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또 이를 토대로 미래에 닥칠 비슷한 우리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규모, 대상, 방식, 집행 절차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될 듯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